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일요일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6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천만 라디오 또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편안하게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휴일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누구나 눕고 싶고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뒹굴뒹굴하고 싶죠. 요즘 또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산불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산불 하도 많이 나가지고 겁납니다. 겁나.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와 있는데 비도 좀 왔다가 또 멈추면 또 굉장히 또 가물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하더라고요. 건조해서 하여튼 요즘 뭐 입산 통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불이 안 났으면 좋겠고 하여튼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재미있게 또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들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디안 아나요? 인디안. 인디안들이 그 말을 타는데 이 말을 타다 잠깐씩 멈춰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디언들은 그 넓은 광야를 이제 말을 타고 막 열심히 막 달려요. 달리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제 말에서 내려가지고 자신이 달려온 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참을 서 있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달린 말이 힘들어할까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달렸는지 그 알아보기 위해서 뭐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달려와서 자신의 영혼이 미쳐 따라오지 못할까봐 그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봐 그러는 것 같다.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 때가 있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잖아. 계속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결국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를 향하고 가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한들 내 영혼이 바라는 것과 내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 삶은 결코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거겠죠. 아무리 바쁘고 이 고단한 일상이 이러더라도 하루에 한 10분 정도, 10분쯤은 잠깐 딱 멈춰 서 가지고 스톱해서 내 영혼을 한번 기다려 줘 봅시다. 알겠죠? 한번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열심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신나게 한번 떠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 귀를 쫑긋 한번 세워주시기 바래요. 현재 보니까 14년 만에 이제 분기 영업이익에서 이제 최악의 성적표를 이제 받아들었어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공식적으로 감산을 발표를 했단 말이야. 감산을 발표하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리고 있더라고요. 요즘 뭐 8만, 9만 막 올립니다. 하반기 이제 업황 개선과 함께 그동안 쌓여있던 이제 이 재고가 줄면서 반도체 부문 실적이 반등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IBK에서 그래요. 흑자 유지보다 감산 결정이 더 반갑다. 뭐 그런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가파른 주가 상승이 이제 기대될 만큼의 업황 개선은 아닌데 감산 결정으로 D램 가격이 낙폭이 줄어드는 것도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올립니다. 9만 원. 8만 원이 아니고 9만 원으로 올린다. 앞서서 삼성은 지난 7일인가 그럴 거야. 올 1분기 연결 매출액이 얼마냐? 63조야. 그 영업이익은 6천억 봅니다. 6천억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고 이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그 FN가이드가 제시한 매출액이 있어요. 64조 2012억. 영업이익은 1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각각 1.87%, 한 40% 정도 밑도는 어닝 쇼크다. 어닝 쇼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삼성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겪은 2009년이죠. 그때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에요. 14년 만에 날벼락이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으로 놓고 보니까 LG엔솔보다도 못한 수준이네. LG엔솔이 6,332억이던데. 삼성은 실적 발표 이후에 의미 있는 수준까지 이제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산을 공식화했고, 그동안에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이제 생산량을 유지한 것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난 셈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감산을 공식화한 것도 1998년 이후로 한 25년 만이라고 합니다. 25년 만. 주가는 대려 올랐는데, 삼성은 잠정 실적 발표일이었던 지난 7일 전 거래일보다 2,700원 정도 올라서 65,000원에 딱 맞췄어요. 거래 맞췄고, 삼성은 65,000원을 회복한 것은 2022년 6월 9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야. 10개월 만. 10개월 만이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쓸어 담았어요. 막 쓸어 담았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8,811억 정도 샀어. 8,811억 정도 막 사들였고, 일일 최대 규모도 지난해 작년에 3월 24일 이후로 최대 규모고, 이렇게 투자의 센티멘트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 공급 과잉 국면이 이전의 전망보다 빨리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디램 가격 하락이 올 2분기부터 낙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공급량 조정은 수급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외국인 투자들의 행보가 엇갈리는 거예요. 행보가 엇갈리는데, 지난 3월이죠. 3월 사이에 삼성전자 폭풍 사자세를 보인 것과 달리 하이닉스를 연일 팔아치웠어요. 하이닉스는 계속 팔아치운 거야.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들어서 삼성에 대해서는 수요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분기 수요 부진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그런 분석이 좀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삼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되죠. 전년 동기 대비 95.7% 감소를 했는데, 그렇게 공시를 했고, 삼성의 분기 영업이익 1조 원대로 이하로 주저하는 것은 얘기하지만 14년 만에 처음이에요. 매출 6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고, 삼성의 1분기 어닝 쇼크는 예정된 결과였어요. 이미 증권가에서 메모리 여팡 부진으로 1분기 실적 부진을 내다봤죠. 이렇게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대형 반도체 종목인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도 암울한데, 이날 증권업체 FN가이드 보니까 국내 증권사들이 하이닉스의 영업 손실 전망치가 마이너스 3조 6,362억 원이고,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1조 2,099억 원이었던 영업 손실 전망치가 올해 들어서 빠르게 이제 불어난 겁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들이 지난 3월 한 달 사이에만 삼성을 1조 3,750억 정도 사들이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간 순매수 상위 1등, 순매수 상위 2위는 삼성 SDI를 크게 못 두는 수준이고, 반면에 같은 어닝쇼크 전망에도 외인들은 하이닉스로 지난달 6,449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가장 많이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전날까지 한 3,652억 정도 팔아치운 거죠. 이렇게 외국인들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하이닉스를 내리 순매도 하다가 이제 7일 들어서 매수세로 돌아섰는데, 외인들은 하이닉스를 105억 정도 사들인 겁니다. 증권가에서 내놓은 향후 실적 전망이 외국인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친 것 같고, NH에서는 이날 리포트 통해서 3분기부터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삼성은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점이 수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난해 생산 비트그로스, 출하 비트그로스를 고려하니까 지난 하락 사이클이었던 2008년에서 9년에 비해서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23년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은 가시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생산 비트 그로스하고 출하 비트 그로스가 이 정도 차이를 보인 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쪽은 별로 상태가 안 좋고 외인들이 좀 많이 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이닉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해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뭐 삼성도 잘 되고 하이닉스도 잘 되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또 이제 스마트폰 또 관련된 얘기를 잠시 해볼게요. 뭐 스마트폰하고 하여튼 모바일 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는데 어느 부모에게나 여러분들 아픈 손가락은 있기 마련입니다. 아픈 손가락. 애지중지 잘 키웠는데 이상하게 잘 안 풀리고 그래 더 신경이 쓰이는 그런 자식이 있다는 거죠. 아픈 손가락. 삼성에게도 아픈 사업이 있어요. 바로 그게 자체 모바일 AP입니다.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인데 그 첫 제품을 출시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꾸준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고 뭐 미디어텍이나 퀄컴 등 경쟁사하고 비교하면 점유율도 미미합니다. 아직은. 지난해 불거진 스마트폰 성능 논란 때문에 쓴맛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도 삼성은 왜 모바일 AP 개발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가? AP 개발. 삼성의 자체 칩 도전에 숨겨진 그 야망, 그 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모바일 AP, 이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속도, 성능, 컨텐트 품질 등을 좌우하는 일종의 두뇌야, 두뇌. 삼성전자 휴대폰의 두뇌다, AP가. 삼성은 2011년 처음으로 자체 모바일 AP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을 했어요. 2011년에 시작해가지고 엑시노스라고 공개합니다. 엑시노스. 그리스어로 뭐냐? 엑시노스. 스마트화가 그린의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스마트하고 그 그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진은 뭐냐? 이건 엑시노스 브랜드의 모바일 AP가 처음 탑재된 이게 갤럭시 S2네요. 야, 새록새록 드네. S2 참. 그렇게 시작한 엑시노스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에 이제 처음으로 탑재됩니다. 그때는 호평이 뭐 자자했어요. 모바일 AP 시장에서 3위 수준을 유지하면서 선전했을 정도니까 나름도 또 산뜻했어. 당시에 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니까 삼성의 모바일 AP 시장 점유율이 2011년 10.1%, 12년에는 11% 정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갤럭시 S하고 S2 시리즈 흥행이 컸습니다. 그 당시 때는. 그러나 2013년을 기점으로 점유율이 7.9%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애플과 미디어텍에 밀려가지고 순위도 4위로 이제 내려갔고, 반면에 이때부터 퀄컴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제 독주 체제를 이제 구축합니다. 퀄컴이. 삼성전자가 그 삐끗한 이유는 통신용 모뎀이 탑재된 통합 AP가 없었기 때문에. 통합 AP가 없었다. 당시에 퀄컴 스냅드래곤 모델은 뭐 LTE나 LTA 통신 기능을 지원했는데 반면에 엑시노스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이제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 3 이런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퀄컴 AP를 주로 탑재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삼성은 엑시노스 7420이네. 7420을 갤럭시 S6에 탑재하는 등 추격에 나섰는데 이렇게 한번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거야. 뭐 발열 문제, 뭐 성능 면에서 퀄컴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평가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10년이 지난 지금 삼성의 그 모바일 AP 시장 점유율은 글로벌 5위라네요. 글로벌 5위다. 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지난해 3월 3분기죠. 모바일 AP 시장 1위가 대만의 미디어텍이야. 35%입니다. 퀄컴이 31%,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애플 16%, 4위는 중국의 유니 SOC 11%가 차지를 합니다. 삼성전자는 7%를 이제 차지를 했고 5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5위에. 삼성전자 7%고 5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삼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부터 AMD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엑시노스의 그래픽 처리 성능을 개선해 왔는데 그 결과 지난해 AMD의 설계 자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첫 자체 모바일 GPU죠. 엑스클립스를 공동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엑스클립스 성공을 했고요. 이 모바일의 그 GPU는 그 스마트폰 게임 성능을 좌우하는데 아주 핵심 부품이에요. 이 3D 게임의 그래픽 데이터를 구현해 가지고 이미지 센서에서 온 그 빛의 정보를 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그 만들어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 중요하죠. 삼성은 그 엑스클립스 모바일 AP 엑시노스 2200에 탑재를 했는데, 그리고 엑시노스 2200은 갤럭시 S22 시리즈에 적용이 됐어요. 문제는 그 S22 시리즈가 성능 논란에도 휩싸이는 거예요. 성능 논란. 그때 GOS죠. GOS. 게이밍 옵티마이징 서비스. 이 사태가 터진 거야. 빵 터져가지고, 엑시노스 2200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집니다. 그 삼성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GOS 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번 실추된 이미지는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올해 출시된 갤럭시 S23에는 시리즈에는 퀄컴 스냅드래곤을 100% 사용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이거 삼성전자 모바일 칩이 탑재되지 못하고 퀄컴이 그 자리를 차지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 갤럭시 건팩 2023 체험전에서 옆에 있는 노트문 사장이네요. 옆에는 암원 퀄컴 사장이고, 그리고 구글 수석 부사장이 이렇게 S23 시리즈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은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내년 엑시노스의 화려한 기한을 준비 중에 있는데, 지난 6일 AMD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한다고 선언했고, 그 AMD의 초저전력이죠. 초저전력, 고성능, 그래픽, 설계 자산에 기반해 차세대 그래픽 솔루션을 삼성전자 자체 칩 엑시노스 라인업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콘솔 게임 수준의 고성능과 고화질 게이밍 경험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이번 협력 확대는 엑시노스 최적화된 GPU 개발하고요. 더 나아가 갤럭시 맞춤형 칩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고, 일각에서는 내년 S24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400을 탑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2400. 이제 더 이상의 발열 성능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확고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은 이렇게 엑시노스의 사활을 거는 걸까? 한번 되물어 볼 수 있겠죠. 바로 자체 모바일 AP 생태계 구축이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 자체 칩이 아닌 퀄컴 스냅드래곤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결국 AP 구매 비용 증가로 연결돼요. 그러면 가격 협상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겠지? 실제로 삼성의 22년 4분기 사업보고서 보니까 지난해 모바일 AP 가격은 전년 대비 77% 상승했고, 이 모바일 AP는 전체 스마트폰 부품 원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예요. 이 가격이 오르면 영업이익 감소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지난해 삼성은 MX 사업부 영업이익이 11조 3,800억인데 전년 대비 한 2조 3천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앞서 삼성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 자리에 오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 파운드리 수주를 늘리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서 엑시노스는 팹립스하고 3나노 첨단 공정을 활용한 파운드리 두 분의 경쟁력을 모두 높일 수 있는 핵심 제품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외부 요인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해 ARM은 퀄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를 주장을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RM, ARM은 퀄컴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그 소송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ARM은 2024년부터 퀄컴을 이제 포함한 그 팹립스에 설계 그 IP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고요, ARM의 다른 회사의 IP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의 엑시노스 2200에도 ARM 설계를 기반으로 그 CPU가 적용됐다는 것 같은데, ARM의 그 정책 변경으로 이제 24년부터는 모두 ARM 설계를 쓰던가 아예 ARM 설계를 쓰지 않아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뭐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은 소송 진행 과정을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빨리 자체치 만들어야겠죠.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